자, 최종욱의 진짜 주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오늘, 자, 이런 장이 나오질 않았으면, 이번 주는 아주 힘들었을 건데, 다행히 그래도 주말장, 자, 마지막, 자, 금요일 날에, 자, 멋진 반등을 줬네요. 자, 매일 이런 장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아침에 코스닥이 0.3%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0.3%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자칫 음봉으로 자, 갈 가능성도 있었죠. 자, 그런데 아침에 오늘 코스닥 수급이 너무 마음에 들었죠. 아침에 잠시 잠깐 매도가 나왔었다. 그때부터 계속 이 수급이 들어온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외국인 수급이었죠.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장 끝나는 순간에 사서 거의 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라 금요일 날은 월요일 날로 넘어가는 징검달입니다. 월요일 날은 알다시피 갭상승으로 가죠. 월요일장은 갭상승으로 가는데 금요일만 좋으면 자연스럽게 월요일 날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수익 나고 월요일 아침에 갭상승이니까 편하게 아침부터 자, 플러스로 이익을 내고 끝을 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 이 금요일 날 이렇게 보통 금요일 날은 어떤 흐름이 잘 나오냐면 금요일 날은 원래 거래량이 좀 줄죠. 금요일 자체는 자, 주말에 대한 어떤 자, 이 불확실성이 있죠. 금요일 날은. 그래서 메이저들 수급이 외국인 기관 이들 수급이 대부분은 좀 간망으로 갑니다. 그런 예가 많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 시초가 밑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가 장 끝날 때 마지막 때에서 개별주들이 조금 반등하다가 끝나는 금요일 날은 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유형의 패턴들이 많은데 오늘은 완전히 그동안의 금요일에 나온 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왔죠. 자, 오늘은 갭상승 양봉. 자, 가장 좋은 장이죠. 오늘이. 코스피는 오늘 안 갔으니까 오늘 지수 장세가 아니었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일부 종목군에 대해서 어제 국제유가가 반등을 했죠. 국제유가가 하락을 멈췄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좋으면 올라가는 것들이 뭐 중동에서 수주가 있을 수 있어서 건설업종이나 또 조선업종이나 이런 종목군들, 뭐 정유업종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데 그런 종목들이 일부 반등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증권주가 조금 오랜만에 한 2주 만인가? 오랜만에 오늘 증권주가 좀 반등이 있었죠? 증권주가 반등이 있었고,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코스닥 개별주밖에 없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였습니다. 자, 지금 뭐 장 끝날 때 약간, 자, 상승폭을 토해내긴 했지만, 자, 미국 선물이, 자, 0.15 정도 올라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수급, 자, 거의 4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니까, 지수보다는 종목이 좀 더 좋은 상황이었죠. 해서 오늘 시초가 위에서 노는데 외국인 수급은 계속 들어오니까 어때요? 계속 달려준 거죠, 오늘. 해서 오늘은 뭐 그거밖에 말씀드릴 게 없고 마지막에는 있는 거는 당연히 홀드고 없으시면 오늘은 매수도 가능하다. 홀드 아니면 매수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고 자, 항상 월요일 아침에 갭으로 가는데 갭 상승 가는데 굳이 자,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또 안 살 이유도 없죠. 그래서 가져가거나 사거나 자, 둘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아마 어제 밀렸었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늘 장이 좋으면서 대부분 다 만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코스닥의 근간을 이룬 것은 IT와 헬스케어 업종들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코스닥 지수에 가장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좋은 거야 물론 오늘은 화장품이 자 좋았죠. 자 화장품은 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시진핑에게 요청하겠다. 자 시진핑에게 자 사드 배치 결정으로 자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데 보복을 좀 중단해라. 보복 중단을 요구하겠다라고 자 해서 오늘 관련한 화장품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좋았었고 또 헬스케어 업종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자 오바마 케어가 없는 자 미국의 트럼프 케어가 있었죠. 자 트럼프 케어에 대한
자, 우려가 사실은 많았었는 부분인데 이번에 법안을 공개를 했는데 세부 내용들을 들여다봤더니 기존 원래 트럼프 케어가 보다는 다소 자, 업계의 그 기업 관점에선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라고 해서 최근에 미국이 헬스케어 업종이 한 이틀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자, 트럼프 케어의 우호적인 평가로 헬스케어가 올랐고, 자, 오늘 코스닥이 올랐으니 우리도 당연히 헬스케어 업종이 좋았죠.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과 화장품 업종이 살았는데, 화장품 업종은 차익 매물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자, 오늘 올랐지만, 자, 뭐, 대통령 덕분에 올랐지만, 매물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보다는, 자,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여전히 장이 좋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산업 폐기물 업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실적 좋아 따라하고 있는 진짜 주식. 자, 요렇게 오늘 나누어서 아침부터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 관점으로 접근했고, 다행히 장 끝날 때까지 별로 밀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보유를 했고, 이제 슬슬 자, 이 환율 때도 1140원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다시 환율이 추가로 올라가긴 좀 어렵고, 환율은 약간 하락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자, 코스닥이 좀 조정을 마무리되고 코스닥이 또 올라가는 상황이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약바이오를, 자, 미국도 어쨌든 헬스케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자고 오늘 오전에 일찌감치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군들을,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 제약바이오의 가장 대장주들, 오늘 한미약품은 자, 오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막판에 신고가로 끝났는가 한번 찍어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신고가를 깼네, 그죠? 자,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자 오늘 자 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 한 번의 신고가 급등으로 이 헬스케어 업종, 자, 안 그래도 자 미국 시장이 헬스케어가 좀 올라서 자 오늘 시작부터 좀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다가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깨면서 자 오늘 제약바이오 쪽엔 했는 게 오늘 파미셀과 오늘 한인제약, 자, 두 종목을 했는데, 자, 제품 정보를 한번 잠깐 보시면서, 한인, 자, 제약은, 자, 뭐요? 자, 정신신경용제, 정신과 쪽의 치료제를 거의 70% 정도를, 자, 합니다. 정신과. 이게 또 치매 쪽과 약 성분이 또 비슷하죠. 어쨌든 뭐, 정신신경과 쪽도 자, 치매와 유사한, 그래서 치매 관련한 임상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천연물은 전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사이제니까 한 것은 이미 3상까지 완료가 된 것도 있습니다. 한인제약이. 그래서 이렇게 치매 관련한 신약도 연구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약사니까 약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다라는 거죠. 실적이. 그래서 자, 영업이익을 보면 240억, 250억, 자, 지난 연도에 210억이 나왔습니다만 원래 예상치가 260억인데 1분기를 가만히 보시면 1분기가 90억이 나왔습니다. 이 추세대로 만약에 4분기가 나온다면 49, 36, 300억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300 이상. 어쨌든 사상 최대입니다.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알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한인제약을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죠. 왜냐하면 1분기에 60%를 성장했어. 원래 전체적으로 22%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1분기에만 60% 성장을 했으니까 2분기까지 해서도 60% 성장하면 자, 엄청난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의 자, 평균 PR을 놓고 본다면 시가총액 3,500억,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는데 만약에 시가총액이 3,500억이면 싸도 이거는 너무 싸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치매 쪽이다 보니까 또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혜로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지금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고 난 다음 21선에서 계속 눌림을 받고 있는데, 종가매매만 해놓으면 아침에 개파락을 안 하니까 해서 오늘 한인제약은 바로 자, 장중거래는 물론이고 종가거래가 되는, 자, 오늘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정상적인 실적을 잘 내는 진짜 주식입니다. 진짜 주식,
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면 진짜 주식 라벨이 여기 차트에다 제가 박아놨죠. 그래서 한인제약은 자, 원래 최대 실적이 나오는 진짜 주식이고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오늘 상거래 수급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 장이 좋은 데다가 오늘은 금요일 날이니까 월요일 날로 넘어간다면 오늘은 매매가 되는 날이었었죠. 그래서 한인제약을 하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파미셀을 봅니다. 파미셀은 줄기세포 관련한 자 종목이 되겠는데, 자 바닥권에서 정말 오랜만에 60일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닌데 오늘 LG화학의 자 공급계약 설이 오늘 좀 있었고요. 적자가 보면 적자 폭이 뭐 그런 물량은 크진 않은데 한번 네 기술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급이 안 들어와서 좀 그랬습니다만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자, 요걸 한번 보시면 자, 파미셀을 봅니다. 3만주, 5만주, 7만주, 10만주, 11만주. 자, 파미셀에 들어온 거는 오늘 시간별로 정해놓고 계속 자, 증권사에서 CD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자, 저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종목,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만 CD 주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정 창구에서 저렇게 오늘 CS와 그것도 모건스탠리, 자, CS와 모건스탠리 두 개의 창구에서 파미셀을 잡았어요. 단순히 돈을 못 버는 기업이다. 자, 어떤 성장성을 따지지 않는다면 CS와 모건스탠리가 들어올 일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이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성장주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파미셀도 오늘 상당한 수급이 들어왔었고 기술적으로도 바닥권에 있고요. 그래서 또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을 만큼 오늘 코스닥 지수도 좋았고 또 금요일이고 그럼 월요일 아침에 갭으로 가겠죠. 갭 상승 출발할 거로 보여져서 오늘은 자 파미셀 자 그리고 한인제약 이렇게 두 종목을 네 오늘 자 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오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들은 오늘 자 반등을 시도했는 종목군들도 예, 나왔었다라는 것이고, 자 녹십자 셀도 자 보시면 자 오늘 녹십자 셀도 오전에 자 한번 해보십사 해서 아마 급등했던 받는 분에겐 문자가 아마 예, 갔었던 종목이랍니다. 얘는 좋은 종목이죠. 자 한 번도 적자난 적은 없었고 과거 이노셀을 녹십자가 사서 그때 만원짜리를 8만원까지 예, 거의 뭐 2개월 만인가 폭등을 시켰었던 종목이 바로 이 녹십자 셀이었었죠. 근데 오늘 보시면 안정적으로 작은 물량이지만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물론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물량도 적다고 보기는 어렵죠. 녹십자 셀은 다른 어떤 제약주보다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선, 61선을 평행 추세로 21, 61선 나란히 가는 평행 추세 전형적인 주도주 패턴이죠.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선도 터치했다가 61선도 터치했다가 저래 가는 종목은 매물 소화가 되면서 올라가니까 잘 안 꺾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제약바이오가 살아나기 전에도 얘는 좀 가고 있으니까 자 녹십자 셀은 다음 주 제약바이오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좀 선침해 좀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세 종목을 했네요. 오늘 세 종목을 했는데 자 오늘은 코엔텍과 KGETS 그리고 오늘 녹십자 셀을 오늘 세 종목을 했는데 다음 주에도 이들 종목은 물론이고 자 이들 종목 외에도 많은 제약바이오가 돌아가면서 순환매성 장세 좀 만들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제 슬슬 제약바이오도 좀 준비를 좀 하시기 바라고,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이 크게 자 추세를 이탈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 오늘 NC소프트가 오랜만에 자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급등 12% 정도 자 10% 이상 오늘 자 급등을 했는데 좀 자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자 며칠 동안 대규모 거의 일주일 동안 대규모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물량 규모가 많았죠. 하루에 뭐 20만 주씩 자 던졌으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수급 매수로 들어오니까 자 올랐었고, 자 뭐 게임 자 뭐요 하루 매출에 새 역사를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리니지 M이 하루에 이번에 매출을 107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리니지2 레볼루션은 80억인가? 80억인가 올렸는데 80억보다도 압도적으로 예, 자 리니지 M이 더 많은 실적을 냈어요. 사실상 뭐 완승이죠. 완승해서 NC소프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수급이 이 많은 수급이 매도가 나오면서 무너졌던 거라 그 매물을 먹고는 있는데 다음 주에 되돌림이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해서 NC소프트가 만약 여기서 물렸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납폭을 많이 줄였으니까 기분 좋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자 여기선 한 차례 매도로 조금 접근 한번 하시는 게 맞겠고 어쨌든 재료는 노출이 됐습니다. 자 재료는 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또 이 많은 수급이 오늘 수급이 매도가 안 나왔다는 거지 오늘 매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한번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깊은 음봉이 자칫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신고가 깨고 올라갈 수는 없다고 본다면 다음 주는 조금 자 NC소프트는 자 오늘은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 수급 딱 보고 매도가 한쪽에서 한 군데만 매도가 딱 나오면 바로 NC소프트는 거기서 털어주는 것이 맞겠다. 사실상 오늘 NC소프트 덕분에 모바일 게임 이게 보면 투자 성향이 화장품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자 보복하지 말라 요청하겠다라고 했죠. 화장품과 또 뭐요 이 제약바이오와 또 이 모바일 게임과 자 이들이 투자 성향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선호하지요. 그래서 이런 이 여의도에 많은 부티크들이 또 이런 종목을 연간지어서 같이 매매를 합니다. 제약바이오, 모바일 게임,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 대부분 내수면서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의 자 이 투자 성향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매매를 사죠. 그래서 오늘 제약도 화장품도 아침부터 화장품이 날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가 있는 모바일 게임 쪽도 오늘 자연스럽게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뭐 네오이즈라든가 또 오늘 액토즈라든가 또 뭐 위메이드, NHN, 엔터 같은 많은 종목군들이 오늘 동시적으로 다 오늘 조금 강세를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NC소프트의 오늘 끌어올린 측면이 좀 있어. 다음 주에는 모바일 게임은 좀 되돌림이 다음 걱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전히 전기차가 좋습니다. 자, PLE 솔루션은 양음양 패턴으로 계속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다소 우리가 하고 있던 일진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나 후성, 사막 콘덴서에 비해서는 좀 다소 낯설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충전기 쪽으로 급속 완송 그리고 자, 다 생산하고 있고 중국에 실제로 자 한번 납품물까지 했었던 쪽은 자, PLE 솔루션이고 지난 연도 6월 달부터인가 자 지난 연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자 이 중국에서도 수주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 장비 계약이 몇 건이 지금 터질 것이 있는데 그 쉽게 안 터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네, 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 이제 타겟은 중국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도 만들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PLE 솔루션이 수급이 없다 보니까 자 우리는 자 일진 머티리얼즈나 에코나 후성, 사막 콘덴서나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덜 자 관심을 갖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요런 자리에서는 계속 급소가 나오고 수급이 들어온 날은 자 진짜 주식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 PLE 솔루션도 자 진짜 주식인데 지난 연도가 최고치 실적이 40억이었습니다. 지난 연도 2012년도 50억이 최고였습니다. 50억이 최고였는데 지금 원래 1분기가 14억이에요. 자 230%나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50억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50억 좀 덜 넘더라도 이 정도면 진짜 주식이라고 봐야죠. 적자에서 20억, 40억, 그리고 원래 50억 정도가 나온다면 PLE 솔루션은 자 이익 성장이 있는 미래 실적이 좋은 진짜 주식에 라벨을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얘가 상대적으로 좀 좋았고 자 포스코 ICT가 어저께 대단한 고비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보면 61선이 왜 좋으냐 61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은 21선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저걸 올라가는데 오늘 저 음봉을 먹고 올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전기차 자 종목군들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만 그랬나요? 오늘 자 일진 머티리얼즈, LNF 많은 종목군들이 전기차들은 자 주도 테마예요. LNF가 연일
자, 얘는 NCM 양극할 물질이다라고 했고요. LNF로 그 다음에 오늘 또 일진 머티리얼즈가 여전히 좋습니다. 자, 급등 중에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그 음봉 먹었고, 어제도 장이 안 좋으니까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또 그 매물소화하는 또 지지 캔들이 또 나왔었고, 계속 선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 장도, 장의 영향도 거의 안 받을 정도로, 자, 이런,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도 정말 좋았었고요. 자, 뭐, 이 종목들만 그런 건 아니고, 뭐 PNT는 PNT대로 좋죠. 우리 산업도 그렇고 여러분과 다 하자고 자 진짜 주식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든 자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다 살아났습니다. 역시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그리고 자 요거 오늘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저 산업 폐기물 쪽으로 보죠. 오늘 좋았죠. 어제 음봉이 나와서도 깊지는 않았었고요. 코인텍입니다. 이 맥커리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또 맥커리가 폐기물 전용 펀드 5천억짜리 전용 펀드를 만든다라고 했죠. 이미 국내 많은 이 폐기물 업체들은 사실상 이들이 싹쓸이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길 산업도 잡아갔고 이 맥커리가 진주 산업도 잡아갔고 작년에는 리클린과 코엔텍을 잡아갔죠. 그리고 다시 5천억 펀드를 만든다. 폐기물 업체 이게 노다지라는 걸 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폐기물 업체들. 이들이 뭐 소각에서 거기서 또 나오는 스팀 그것도 쓰지. 또 이 건축 폐자재는 골재를 리사이클링해서 골재로 다시 팔알지. 이게 또 부동산도 가치도 또 자꾸 생기지 하니까 폐기물 업체들을 자꾸 덩어리를 키워서 대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0개의 폐기물 업체를 8개의 사모펀드가 잡아갔는데 또 다시 추가로 사기 위해서 맥커리 그룹이 바로 5천억의 이런 폐기물 전용 펀드를 만든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주목하시라고 코인텍을 그래서 어쨌든 맥커리가 5천억 펀드를 만들면 코인텍의 지분을 지금 33% 갖고 있는데 아마도 추가 매집을 할 가능성 맥커리 자 호주 자 뭐요 투자은행이죠. 추가 매집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KGETS는 기간 수급 때문에 자, KGETS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문자도 보내드렸었지만, 자, 진짜 주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 KG그룹 것 쪽이라 아마 이 뭐 맥커리가 마수를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온 거 봤을 때 원래 상당한 실적이 나올 거로 보여져요. 해서, 자,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은 언제였어요? 2014년도에 210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20억, 그리고 110억, 근데 1분기가 47억이 나왔고 원래 150억을 내다보고 있는데 150억 자 1분 2분기만 딱 보고 100억이 넘는다 2분기까지 해서 그러면 사상 최대로 예상이 될 수 있죠. 이거 거의 뭐 200억 수준만 나오면 150억 이상 나오면 이 정도면 이익 성장이 있다라고 봐야죠. 2014년도 사상 최대치를 못 넘더라도 그때 210억인데 이거를 못 넘고 150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몇 년 동안 영업이 감소를 했으니까. 해서 또 산업 폐기물들을 서로 경쟁력으로 사모펀드가 잡아가고 있는 상황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죠. 또 수급도 자 KGETS가 가장 좋은 상황이래요. 해서 KGETS 어저께 조금 안 좋은 음봉을 맞았습니다만 역시 추세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제 그 음봉을 그대로 극복을 해버립니다. 쌀그릇 수급 딱 들어오니까 자 그리고 장이 살아나니까 저 음봉 그냥 먹어버리죠. 그래서 21선 추세 살아있고 60선 이 추세 살아있는 종목 그러면서 수급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예상치가 좋은 이런 진짜 주식들은 네 장이 좀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고 또 오늘 보면 그렇죠. 몇몇 종목은 물론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다 살아 올라간 것을 확인하시죠. 자 KGETS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올리지는 않았지만 인선ENT 자 인선ENT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음봉이 나오면 양봉을 내고 음봉을 내면 양봉을 냅니다. 자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됐지요. 근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없습니다. 기간 조정만 있고 가격 조정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가격 조정이 없는데 자 옆으로 가고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주가 레벨업 되고 나서 봉들이 다 짧아요. 짧습니다. 그죠?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나오면 계속 저점 매수가 누군가가 대기 매수가 들어오니까 선바뀜이 일어나고 있죠.
인선 ENT는 정말 좋죠. 그러면 시큰 여기서 손막힘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미끄러져서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이런 수급 논리가 있나? 이거는 맞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확률을 보면 어떨까요?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으면 거기서 다시 한번 쭉 뽑아 올리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해서 강한 양봉에는 안 들어가셔도 음봉이 나올 때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장이 안 좋아서 음봉이었지만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랬었고요. 화요일 날도 음봉이었습니다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인선 ENT는. 그래서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 다행히 음봉을 먹은 양봉이 나왔었고 쌍끌이 수급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갭으로 출발해서 직전 고점 매물들을 아마 소화하려고 할 겁니다. 인선 ENT는. 해서 자 얘는 수익 가치가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는 뭐 자산 가치는 엄청나지만 수익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인선 ENT. 그리고 볼륨 면에서도 코인텍보다는 더 대장입니다. 그래서 코인텍, KGTS, YN텍이 있지만 대장은 역시 인선 ENT이기 때문에 인선 ENT도 꼭 같이 자 하시라 해서 자 요렇게 코인텍, KGTS, 인선 ENT 자 산업 폐기물 업체 같이 세 종목 보시고 자 아까 뭐요 파미셀과 또 한인자 그리고 녹십자셀 이렇게 세 종목 정도 일단 당장 매매를 하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는 제약주까지 같이 한번 확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주식을 통해서 매매 대상들을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동국제강 종목이 좋았죠. 자 후판이 주력이다 보니 자 지금 뭐요 조선업황 자 배 맞는 데 들어간 게 후판입니다. 후판 자동차는 냉연 강판이 들어가죠. 해서 후판이 주력이다 보니 조선업황과 관련이 있는데 최악은 지났다라는 기사가 이번 화요일 날 나왔었죠. 그로 인해 기관들이 자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고 장중에 밀렸던 걸 끌어올렸습니다. 요번에 장가 무관하게 올렸었죠. 역시 수급이 대단합니다. 수급 점수가 동국제강이 80점이네요. 80점. 그래서 자 동국제강은 정별이 만들어지고 있고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서 죄송합니다. 반토막이 아니네요. 계속 올라가고 고점에서 반토막이 아니라 해봐야 30% 떨어지고 거의 만회를 했고 정별이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2차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기관들이 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으면서 정별이 만들어졌으니까 월요일 날은 음봉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로죠. 자 음봉에서부터 오늘 수급은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자 외국인 기관들 CD와 쌍끌이 주문이 오늘 동시에 들어왔었죠. 네, 그래서 자 동국제가 월요일날 음봉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생각보다 패턴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정별되는 과정에서 그죠. 해서 기회가 닿아서 싸게 살 수 있으면 동국제강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안정권에 있고 음봉 살아놓으면 뭐 거의 대부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 자 TV홀딩스 오늘 예림당이 자, 이 TV홀딩스의 모기업인 예림당이 날아가는 거 봐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5월달보다도 상승 각도가 가파른 거는 6월달 들어서 상승 각도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그죠? 자, 진짜 주식이고요. 지난 연도에 190억, 이것도 많죠? 그런데 올해는 무려 4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실적. 다, 자, 매출 비중의 70%가 TV항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TV항공 때문에 지금 예림당이 급등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TV홀딩스 얘도 좀 가야 되는데 선박김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이 오르면 위험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자 변동성도 없고 음봉이 나올 때마다 계속 양봉이 바로바로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하잖아. 그죠? 선박김이 일어나니까 왜 우리가 고점에서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주포가 나간다든지 큰 매물이 나와서 급락할까봐 위험한 건데 손바뀜이 일어나는데 위험할 일이 뭐가 있나요? TV홀딩스 위험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오늘 쌍끌이 수급까지 들어왔으니 다시 음봉을 먹고 또 이 모기업인 예림당은 또 얼마나 급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TV홀딩스가 우리는 수급 관점에서도 그렇고 음봉을 먹는 기술적인 자리도 트레이딩은 가능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주식에 맞고 딱 이지바이오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를 해왔었고 최근에 옵티팜 자 원래 상장을 하게 되면 옵티팜의 시총이 4천억 정도는 되리라고 자 보고 있어서 이게 또 이지바이오 그 지분 한 40% 갖고 있습니다. 걔들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들은 자 우리손도 50% 갖고 있지, 정다운 35% 갖고 있지, 뭐 마니커, 팜스토리, 서울사료 정말 많은 연결 기준으로 해서는 39개를 갖고 있고 주요 자회사만 1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장이 좋으니까 바로 이 옵티팜처럼 상장을 하게 되고, 장이 안 좋으면 또 갖고 있는 자회사를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는 어찌 보면 주가 관점에서 보면 꽃놀이 패죠. 그래서 이지바이오 말씀 많이 드려왔었고요. 자, 영업이익 보조 3,700억인데 뭐 1,000억을 연결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1,000억까지도 본다면 자회사의 가치와 수익 가치까지 감안하면 이지바이오는 싼 거죠. 해서 계속 쫓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고, 진짜 주식에 여러분이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요. 수급이 안 좋아서 제일 불만이었는데 이 수급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그랬죠. 역시 오늘도 쌍끌이 수급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던 거고, 이제 다음 주에도 수급 들어오면 이 종목은 더 주고라도 사야 되니까, 만약에 수급 안 들어와서 음봉이 나오면 음봉에서부터 또 이지바이오는 한번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알아야 되는, 자, 진짜 주식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비아트로는 여러분들이 OLED 열처리 쪽의 대장은 AP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 AP 시스템, 그 다음에 넘버2가 테라 세미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테라는 좋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넘버2 테라 세미콘은 어저께 테라 세미콘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는 비아트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결국 실적 좋을 종목들은 반도체와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실적 좋은 종목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트론을 보시면 다 진짜 주식이에요. AP도 그렇고 테라도 그렇고. 지난년도 영업이익이 140억이었는데 원래 예상치가 270억, 작년에 2배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금 2차례 여러분에게 진짜 주식에서 지금 비아트론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밑에 테라세미콘도 봅니다. 이게 넘버2 2인자인데 어저께 진짜 주식이 잡혔었죠. 어제도 안 좋았었고 장이 안 좋았습니다만, 테라세미콘은 어저께 기관들이 7만 주가 들어왔었죠. 기관들 7만 주가 들어오면서 어저께 잡혔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똑같이 7만 주가 들어옵니다. 기관들이. 해서 이틀 연속 기관 수급 들어오니까, 자, 이게 그대로 오늘 점핑 양봉이 나와서 멋진 양봉이 나왔죠. 테라세미콘. 실적을 봅니다. 지난년도 영업이익은 250억, 올해는 무려 560억. 그러면 지난년도 영업이익이나 성장 속도나 놓고 보면 비아트론과 아주 비슷하죠. 다만 볼륨이 비아트론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비아트론은 지난년도 영업이익은 140억이었죠. 그가 약간 절반이 조금 더 되는 정도였었고, 원래 예상치가 270억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성장 속도도 보면 볼륨이나 성장 속도는 누가 더 좋아요? 비아트론이 아니라 테라세미콘이죠. 작년에도 250억. 그죠? 근데 작년에 2배 정도 560억. 근데 270억이니까 올해도 자, 볼륨이나 성장 속도 다 테라세미콘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넘버2, 그리고 넘버3는 비아트론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테라는 정말 좋았죠. 역시 기관 수급 들어오니까 어제와 똑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월요일 날 혹시나 음봉이 나오면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월요일 전이니까 오늘은 금요일과 목요일 날 정가에 사서 테라는 갖고 넘어가는 게 맞았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나인데요. 어제도 아마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억울하다. 어제 억울한 종목은 테스나였죠. 자, 직전에 매물도 소화를 잘 했고, 며칠 동안 나왔던 매물들, 조정 구간에 나왔던 이 매물들을 어제 멋지게 소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문자도 어제 드리고 했었던 종목이 바로 테스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쪽이다. 자, 시스템 반도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4차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대부분 이런 주문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죠. 그래서 4차 산업의 이 핵심 종목이 바로 이 반도체 칩을 검사하는 바로 테스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주목을 해야 되겠고, 그동안에는 이렇다 실적이 시스템 반도체 쪽 시장 영역이 없어서 적자가 났지만 올해는 무려 180억. 실적이 없다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진짜 주식 조건에 해당된 게 테스나였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조정을 받았죠. 근데 어제 이 매물 다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놓고는 영망청태가 나왔던 이유는 뭐예요? 어제 장이 안 좋았거든. 어제 지수 자체가 0.7% 코스닥이 음봉이 나왔죠. 0.7%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기술주들이 올리다 말고 저렇게 SM코도 그랬고 테스나도 그랬고 많은 종목이 영망천태가 나왔었죠. 그거를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자, 아마 윗꼬리 부분을 내일 이렇게 메우면서 자, 매물 소화를 하면서 패턴이 완성이 될 겁니다로 했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대로 만들어 버렸네요. 예, 운이 좋았죠. 자, 음봉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무려 4%가 오른 겁니다. 오늘
4% 양봉을 내면서 윗꼬리를 메웠죠. 저거는 잘 여러분이 패턴을 기억을 하셔야 될 패턴이죠. 자, 직전 고점 매물을 먹고 살짝 밀리는데 시초가를 안 깼으니까 당연히 영망청 되죠. 그러면 그 종목 다시 한번 그 다음날 올립니다. 그래서 영망청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바로 양봉입니다. 그 윗꼬리 부분의 양봉들. 이런 패턴이 실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면 자, 만약에 상승하다가 꺾여서 한 차례 중간에 봐서 이익 실현했다 치죠. 이익 실현했다 하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종가에 저 영망청 되니까 다시 재매수를 해야죠. 다시 바이를 해야죠. 왜? 그 다음날 영망청대 다음날은 양봉이 많이 나오니까. 바로 테스나처럼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죠. 예.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테스나도 직전 고점 다 깨고 너무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대부분 만회를 해줘서 참 다행이다 싶고, 수급이 안 나갔고 원래 진짜 주식 사상 최대 실적인데 이거를 팔 일은 있나, 장이 좀 안 좋다고. 그보다는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결론적으로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슬아슬했습니다. 3일 조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오늘 자, 이 음봉을 먹는 양봉이 나옴으로써 좀 다행이라도 그래도 주말장에 좀 기분이라도 좀 좋게 끝나고, 많은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반등을 주면서 끝나서 주말에는 자, 좀 편하게 좀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로 연결이 되고, 이번 주는 월요일날이 상당히 좋았었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같은 월요일이 다음 주 한번 나와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오늘 좋았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좋으면 모든 종목이 다시 정렬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하루 양봉으로 못 바뀐 게 있었고, 3일 동안 음봉이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종목이 추세를 이탈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왔지만 지수만큼 못 쫓아간 게 있어서 추세를 못 돌려놨는데, 만약에 월요일날 하루 정도 더 이번 주 월요일 같은 패턴이 나와버리면 아마 이번 주 3일 동안 떨어졌는 종목들이 전부 다 가격은 다 원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오늘 음봉을 3일 동안 음봉이 나왔는데 원래 어제가 양봉이 나왔어야 될 자리였었죠. 21선. 요거 지지가 되고 음봉을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예,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왔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월요일 날에 갭상승 양봉 나오기가 어렵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었어요. 월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갭상승 양봉을 월요일 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갖고 있는 거 잘 갖고 월요일 날로 넘기시고,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대구는 오늘 35도, 서울이 오늘 32도입니다. 예, 자,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 네, 자, 물 꼭 챙겨가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일사병 안 걸리도록 하시고, 주말 나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주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급등 12% 정도, 자, 10% 이상 오늘 자, 급등을 했는데, 자,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자, 며칠 동안 대규모, 거의 일주일 동안 대규모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물량 규모가 많았죠. 하루에 20만 주씩 자, 던졌으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수급 매수로 들어오니까 자, 올랐었고, 자, 하루 매출에 새 역사를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리니지 M이 하루에 이번에 매출을 107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리니지2 레볼루션은 80억인가 올렸는데, 80억보다도 압도적으로, 예, 자, 리니지 M이 더 많은 실적을 냈어요. 사실상 완승이죠. 완승해서 NC소프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수급이 매도가 나오면서 무너졌던 거라 그 매물을 먹고는 있는데, 다음 주에 되돌림이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해서 NC소프트가 만약 여기서 물렸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납품을 많이 줄였으니까 기분 좋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자, 여기선 한 차례 매도로 조금 접근 한번 하시는 게 맞겠고, 어쨌든 재료는 노출이 됐습니다. 자, 재료는 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또 이 많은 수급이, 오늘 수급이 매도가 안 나왔다는 거지 오늘 매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한번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깊은 음봉이 자칫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신고가 깨고 올라갈 수는 없다고 본다면 다음 주는 조금 자, NC소프트는 자, 오늘은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 수급 딱 보고 매도가 한쪽에서 한 군데만 매도가 딱 나오면 바로 NC소프트는 거기서 털어주는 것이 맞겠다. 사실상 오늘 NC소프트 덕분에 모바일 게임, 이게 보면 투자 성향이 화장품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자, 보복하지 말라 요청하겠다라고 했죠. 화장품과 또 뭐요? 이 제약바이오와 또 이 모바일 게임과, 자, 이들이 투자 성향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선호하지요. 그래서 이런 이 여의도에 많은 부티크들이 또 이런 종목을 연간지어서 같이 매매를 합니다. 제약바이오, 모바일 게임,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 대부분 내수면서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의, 자, 이 투자 성향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매매를 사죠. 그래서 오늘 제약도 화장품도 아침부터 화장품이 날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가 있는 모바일 게임 쪽도 오늘 자연스럽게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뭐 네오이즈라든가 또 오늘 액토즈라든가 또 뭐 위메이드, NHN, 엔터 같은 많은 종목군들이 오늘 동시적으로 다 오늘 종목군 강세를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NC소프트의 오늘 끌어올린 측면이 좀 있어. 다음 주에는 모바일 게임은 좀 되돌림이 다음 걱정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전히 전기차가 좋습니다. 자, PNE 솔루션은 양음양 패턴으로 계속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다소 우리가 하고 있던 일진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나 후성, 사막 콘덴서에 비해서는 좀 다소 낯설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충전기 쪽으로 급속 완송, 그리고 자, 다 생산하고 있고, 중국에 실제로 자, 한번 납품물까지 했었던 쪽은 자, PNE 솔루션이고, 지난 연도 6월 달부터인가, 자, 지난 연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자, 이 중국에서도 수주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 장비 계약이 몇 건이 지금 터질 것이 있는데, 그 쉽게 안 터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네, 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 이제, 타겟은 중국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도 만들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PNE 솔루션이 수급이 없다 보니까, 자, 우리는, 자, 일진머티리얼즈나 에코나 후성, 사막 콘덴서나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덜, 자, 관심을 갖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요런 자리에서는 계속 급소가 나오고 수급이 들어온 날은, 자, 진짜 주식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 PNE 솔루션도, 자, 진짜 주식인데, 지난 연도가 최고치 실적이 40억이었습니다. 지난 연도, 2012년도 50억이 최고였습니다. 50억이 최고였는데, 지금 원래 1분기가 14억이에요. 자, 230%나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50억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50억 좀 덜 넘더라도 이 정도면 진짜 주식이라고 봐야죠. 적자에서 20억, 40억, 그리고 원래 50억. 자, 최종욱의 진짜 주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오늘, 자, 이런 장이 나오질 않았으면, 이번 주는 아주 힘들었을 건데, 다행히 그래도 주말장, 자, 마지막, 자, 금요일 날에, 자, 멋진 반등을 줬네요. 자, 매일 이런 장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아침에 코스닥이 0.3%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0.3% 갭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자칫 음봉으로 자, 갈 가능성도 있었죠. 자, 그런데 아침에 오늘 코스닥 수급이 너무 마음에 들었죠. 아침에 잠깐 매도가 나왔었다. 그때부터 계속 이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외국인 수급이었죠.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장 끝나는 순간에 사서 거의 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라, 금요일 날은 월요일 날로 넘어가는 징검달입니다. 월요일 날은 알다시피 갭상승으로 가죠. 월요일장은 갭상승으로 가는데, 금요일만 좋으면 자연스럽게 월요일 날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수익 나고 월요일 아침에 갭상승이니까 편하게 아침부터 자, 플러스로 이익을 내고 끝을 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 이 금요일 날 이렇게, 보통 금요일 날은 어떤 흐름이 잘 나오냐면, 금요일 날은 원래 거래량이 조금 줄죠. 금요일 자체는, 자, 주말에 대한 어떤, 자, 불확실성이 있죠. 금요일 날은. 그래서 메이저들 수급이 외국인
기관 이들 수급이 대부분은 좀 간망으로 갑니다. 그런 예가 많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 시초가 밑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가 장 끝날 때 마지막 때에서 개별주들이 조금 반등하다가 끝나는, 금요일 날은 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유형의 패턴들이 많은데 오늘은 완전히 그동안의 금요일에 나온 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왔죠. 자, 오늘은 기업상승 양봉. 자, 가장 좋은 장이죠, 오늘이. 코스피는 오늘 안 갔으니까 오늘 지수 장세가 아니었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일부 종목군에 대해서 어제 국제유가가 반등을 했죠. 국제유가가 하락을 멈췄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좋으면 올라가는 것들이 뭐 중동에서 수주가 있을 수 있어서 건설업종이나 또 조선업종이나 이런 종목군들, 뭐 정유업종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데, 그런 종목들이 일부 반등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증권주가 조금 오랜만에 한 2주 만인가? 오랜만에 오늘 증권주가 좀 반등이 있었죠? 증권주가 반등이 있었고,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코스닥 개별주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였었습니다. 자, 지금 뭐 장 끝날 때 약간 자, 상승폭을 토해내긴 했지만, 자, 미국 선물이 자, 0.15 정도 올라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수급, 자, 거의 4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니까 지수보다는 종목이 좀 더 좋은 상황이었죠. 해서 오늘 시초가 위에서 노는데 외국인 수급은 계속 들어오니까 어때요? 뭐 계속 달려준 거죠, 오늘. 해서 오늘은 뭐 그거밖에 말씀드릴 게 없고, 마지막에는 있는 거는 당연히 홀드고, 없으시면 오늘은 매수도 가능하다. 홀드 아니면 매수,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고, 자, 항상 월요일날 아침에 갭으로 가는데, 갭 상승 가는데 굳이 자,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또 안 살 이유도 없죠. 그래서 가져가거나 사거나, 자, 둘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아마 어제 밀렸었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늘 장이 좋으면서 대부분 다 만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코스닥의 근간을 이룬 것은 IT와 헬스케어 업종들,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코스닥 지수에 가장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좋은 거야, 물론 오늘은 화장품이 자, 좋았죠. 자, 화장품은 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시진핑에게 요청하겠다. 자, 시진핑에게 자, 사드 배치 결정으로 자,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수혜, 정책 수혜로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지금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고 난 다음 21선에서 계속 눌림을 받고 있는데, 종가매매만 해놓으면 아침에 개파락을 안 하니까 해서 오늘 한인제약은 바로 자, 장중거래는 물론이고 종가거래가 되는, 자, 오늘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정상적인 실적을 잘 내는 진짜 주식입니다. 진짜 주식, 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면 진짜 주식 라벨이 여기 차트에다 제가 박아놨죠. 그래서 한인제약은 자, 원래 최대 실적이 나오는 진짜 주식이고,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오늘 장거리 수급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 장이 좋은 데다가 오늘은 금요일 날이니까 월요일 날로 넘어간다면 오늘은 매매가 되는 날이었었죠. 그래서 한인제약을 하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파미셀을 봅니다. 파미셀은 줄기세포 관련한 자, 종목이 되겠는데, 자, 바닥권에서 정말 오랜만에 61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닌데 오늘 LG화학의 자, 공급계약설이 오늘 좀 있었고요. 적자가 보면 적자 폭이 뭐 그런 물량은 크진 않은데 한번 네, 기술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급이 안 들어와서 좀 그랬습니다만,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자, 요걸 한번 보시면, 자, 파미셀을 봅니다. 3만주, 5만주, 7만주, 10만주, 11만주. 자, 파미셀에 들어온 거는 오늘 시간별로 정해놓고 계속 자, 증권사에서 CD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자, 저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종목,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만 CD 주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정 창구에서 저렇게 오늘 CS와 그것도 모건스탠리, 자, CS와 모건스탠리 두 개의 창구에서 파미셀을 잡았어요. 단순히 돈을 못 버는 기업이다. 자,
어떤 성장성을 따지지 않는다면 CS와 모건 스탠리가 들어올 일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이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성장주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파미셀도 오늘 상당한 수급이 들어왔었고 기술적으로도 바닥권에 있고요. 그래서 또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을 만큼 오늘 코스닥 지수도 좋았고 또 금요일이고 그럼 월요일 아침에 갭으로 가겠죠. 갭 상승 출발할 거로 보여져서 오늘은 자 파미셀 자 그리고 한인자 이렇게 두 종목을 네 오늘 자 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오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들은 오늘 자 반등을 시도했는 종목군들도 예, 나왔었다라는 것이고 자 녹십자 셀도 자 보시면 자 오늘 녹십자 셀도 오전에 자 한번 해보십사 해서 아마 급등패턴 받는 분에겐 문자가 아마 네, 갔었던 종목이랍니다. 얘는 좋은 종목이죠. 자 한 번도 적자난 적은 없었고 과거 이노셀을 녹십자가 사서 그때 만원짜리를 8만원까지 네, 거의 뭐 2개월 만인가 폭등을 시켰었던 종목이 바로 이 녹십자 셀이었었죠. 근데 오늘 보시면 안정적으로 작은 물량이지만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물론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물량도 적다고 보기는 어렵죠. 녹십자 셀은 다른 어떤 제약주보다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선, 61선을 평행추세로 21, 61선 나란히 가는 평행추세 전형적인 주도주 패턴이죠.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선도 터치했다가 61선도 터치했다가 저래 가는 종목은 매물 소화가 되면서 올라가니까 잘 안 꺾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제약바이오가 살아나기 전에도 얘는 좀 가고 있으니까 자 저 녹십자 셀은 다음 주 제약바이오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좀 선침해 좀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세 종목을 했네요. 오늘 세 종목을 했는데 자 오늘은 코엔텍과 KGETS 그리고 오늘 녹십자 셀을 오늘 세 종목을 했는데 다음 주에도 이들 종목은 물론이고 자 이들 종목 외에도 많은 제약바이오가 돌아가면서 순환매성 장세 좀 만들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제 슬슬 제약바이오도 좀 준비를 좀 하시기 바라고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이 크게 자 추세를 이탈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 오늘 NC소프트가 오랜만에 자,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오늘 10억 정도가 나온다면 PNE솔루션은 자, 이익 성장이 있는 미래 실적이 좋은 진짜 주식에 라미를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얘가 상대적으로 좀 좋았고, 자, 포스코 ICT가 어저께 대단한 고비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보면 61선이 왜 좋으냐? 61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은 21선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저걸 올라가는데 오늘 저 음봉을 먹고 올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전기차 자, 종목군들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만 그랬나요? 오늘 자, 일진머티리얼즈, LNF 많은 종목군들이 전기차들은 자, 주도 테마예요. LNF가 연일 자, 얘는 NCM 양극할 물질 이다라고 했고요. LNF로 그 다음에 오늘 또 일진머티리얼즈가 여전히 좋습니다. 자 급등 중에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그 음봉을 먹었고 어제도 장이 안 좋으니까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또 그 매물 소화하는 또 지지 캔들이 또 나왔었고 계속 선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 장도 장의 영향도 거의 안 받을 정도로 자 이런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도 정말 좋았었고요. 자, 뭐 이 종목들만 그런 건 아니고 PNT는 PNT대로 좋죠. 우리 산업도 그렇고 여러분과 다 하자고 자 진짜 주식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든 자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다 살아났습니다. 역시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그리고 자 요거 오늘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산업 폐기물 쪽으로 보죠. 오늘 좋았죠. 어제 음봉이 나와서도 깊지는 않았었고요. 코인텍입니다. 이 맥커리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또 맥커리가 폐기물 전용 펀드 5천억짜리 전용 펀드를 만든다라고 했죠. 이미 국내 많은 이 폐기물 업체들은 사실상 이들이 싹쓸이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길 산업도 잡아갔고 이 맥커리가 진주 산업도 잡아갔고 작년에는 리클린과 코인텍을 잡아갔죠. 그리고 다시 5천억 펀드를 만든다. 폐기물 업체에
이게 노다지라는 걸 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폐기물 업체들. 이들이 뭐 소각에서 거기서 또 나오는 스팀 그것도 쓰지. 또 이 건축 폐자재는 골재를 리사이클링해서 골재로 다시 팔알지. 이게 또 부동산도 가치도 또 자꾸 생기지 하니까 폐기물 업체들을 자꾸 덩어리를 키워서 대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0개의 폐기물 업체를 8개의 사모펀드가 잡아갔는데 또 다시 추가로 사기 위해서 맥커리 그룹이 바로 5천억의 이런 폐기물 전용 펀드를 만든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주목하시라고 코인텍을 그래서 어쨌든 맥커리가 5천억 펀드를 만들면 코인텍의 지분을 지금 33% 갖고 있는데 아마도 추가 매집을 할 가능성. 맥커리 자 호주 투자은행이죠. 추가 매집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KGETS는 기간 수급 때문에 자 KGETS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문자도 보내드렸었지만 자 진짜주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 KG그룹 것 쪽이라 아마 뭐 맥커리가 마술을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기간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온 거 봤을 때 원래 상당한 실적이 나올 거로 보여져요. 해서 자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은 언제였어요? 2014년도에 210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20억 그리고 110억 근데 1분기가 47억이 나왔고 원래 150억을 내다보고 있는데 150억 자 1분 2분기만 딱 보고 100억이 넘는다 2분기까지 해서 그러면 사상 최대로 예상이 될 수 있죠. 이거 거의 뭐 200억 수준만 나오면 150억 이상 나오면 이 정도면 이익 성장이 있다라고 봐야죠. 2014년도 사상 최대치를 못 넘더라도 그때 210억인데 이거를 못 넘고 150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몇 년 동안 영업이 감소를 했으니까. 해서 또 산업 폐기물들을 서로 경쟁력으로 사모펀드가 잡아가고 있는 상황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죠. 또 수급도 자 KGETS가 가장 좋은 상황이래요. 해서 KGETS 어저께 조금 안 좋은 음봉을 맞았습니다만 역시 추세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제 그 음봉을 그대로 극복을 해버립니다. 쌍끌이 수급 딱 들어오니까 자 그리고 장이 살아나니까 저 음봉 그냥 먹어버리죠. 그래서 21선 추세 살아있고 60선 이 추세 살아있는 종목 그러면서 수급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예상치가 좋은 이런 진짜 주식들은 네 장이 좀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고 또 오늘 보면 그렇죠. 몇몇 종목은 물론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보복을 좀 중단해라. 보복 중단을 요구하겠다라고 자 해서 오늘 관련한 화장품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좋았었고 또 헬스케어 업종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예. 자 오바마 케어가 없는 자 미국의 트럼프 케어가 있었죠. 자 트럼프 케어에 대한 자 우려가 사실은 많았었는 부분인데 이번에 법안을 공개를 했는데 세부 내용들을 들여다봤더니 기존 원래 트럼프 케어가 보다는 다소 자 업계의 그 기업 관점에선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라고 해서 최근에 미국이 헬스케어 업종이 한 이틀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자 트럼프 케어의 우호적인 평가로 헬스케어가 올랐고 자 오늘 코스닥이 올랐으니 우리도 당연히 헬스케어 업종이 좋았죠.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과 화장품 업종이 살았는데 화장품 업종은 차익 매물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자 오늘 올랐지만 자 뭐 대통령 덕분에 올랐지만 매물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보다는 자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여전히 장이 좋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산업 폐기물 업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실적 조화 따라하고 있는 진짜 주식 자 요렇게 오늘 나누어서 아침부터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 관점으로 접근했고 다행히 장 끝날 때까지 별로 밀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보유를 했고 이제 슬슬 자 이 환율 때도 1140원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다시 환율이 추가로 올라가긴 좀 어렵고 환율은 약간 하락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자 코스닥이 좀 조정을 마무리되고 코스닥이 또 올라가는 상황이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약바이오를 자 미국도 어쨌든 헬스케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자고 오늘 오전에 일찌감치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군들을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 제약바이오의 가장 대장주들 오늘 한미약품은 자 오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막판에 신고가로 끝났는가 한번 찍어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신고가를 깼네, 그죠? 자,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자 오늘 자 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 한 번의 신고가 급등으로 이 헬스케어 업종, 자, 안 그래도 자 미국 시장이 헬스케어가 좀 올라서 자 오늘 시작부터 좀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다가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깨면서 자 오늘 제약바이오 쪽엔 했는 게 오늘 파미셀과 오늘 한인제약 자 두 종목으로 했는데 자 제품 정보를 한번 잠깐 보시면서 한인 자 제약은 자 뭐요? 자 정신신경용제 정신과 쪽의 치료제를 거의 70% 정도를 자 합니다. 정신과 이게 또 치매 쪽과 약 성분이 또 비슷하죠. 어쨌든 뭐 정신신경과 쪽도 자 치매와 유사한, 그래서 치매 관련한 임상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천연물은 전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사이제니까 한 것은 이미 3상까지 완료가 된 것도 있습니다. 한인제약이. 그래서 이렇게 치매 관련한 신약도 연구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약사니까 약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다라는 거죠. 실적이. 그래서 자 영업이익을 보면 240억, 250억, 자 지난 연도에 210억이 나왔습니다만 원래 예상치가 260억인데 1분기를 가만히 보시면 1분기가 90억이 나왔습니다. 이 추세대로 만약에 4분기가 나온다면 49, 36, 300억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300 이상. 어쨌든 사상 최대입니다.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알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한인제약을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죠. 왜냐하면 1분기에 60%를 성장했어. 원래 전체적으로 22%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1분기에만 60% 성장을 했으니까 2분기까지 해서도 60% 성장하면 자, 엄청난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의 자, 평균 PR을 놓고 본다면 시가총액 3,500억,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는데 만약에 시가총액이 3,500억이면 싸도 이거는 너무 싸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치매 쪽이다 보니까 또 이 문재인 정부의